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네, 제가 네. 미래신도시 22단지 25평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고요. 네. 그거를 매도한 후에 네. 그 전세 지금 기간이 곧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팔고 목동 6단지나 7단지로 가는 건 어떤가? 아니면은 계속 전세를 한 번 더 주는 게 나은가?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위례 22단지에 거주한 적은 없으시고 전세를 지금 주고 투자를 하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전망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갈아타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목동 6단지랑 7단지 말씀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거주는 했어요. 맨 처음에 분양받을 때. 아, 거주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전문가 시각에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례 22단지죠? 여기죠, 네. 여기? 네. 뭐, 거주도 하셨고, 뭐, 네. 일정 부분 차익도 크게 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비과세 목적으로 저는 뭐, 갈아타셔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목동은 뭐, 제가 뭐, 말씀을 계속 드려도 아까울 정도의 지역이에요.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네. 뭐 6단지는 저기 이제 위쪽에 있죠. 7단지가 이쪽에 있고 목동역. 5단지 옆에 여기 목동 병원 쪽 그죠? 이쪽에 네. 이제 6단지가 있습니다. 일단 답변 드리면요. 갈아타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조건이 필요해요. 네. 지금 당장 시세 차익을 보고 접근하시는 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사실은 어느 부동산을 가더라도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자칫 잘못해서 물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 보는 건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취지는 뭐냐면, 다음 상승장 때까지 우리 아파트를 잘만 가지고 가신다면, 네. 다음 상승기 때 또 폭발적인 힘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저는 목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장기 투자. 그러면 전문가님. 네. 그러면 거기 6단지가 나을까요? 7단지가 나을까요? 아니 뭐 당연히 뭐 7단지가 낫겠죠. 투자성으로 보신다면. 네. 7단지가 대장이에요. 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네. 우리 아파트 자, 여기 위로 조금만 더 올릴게요. 이쪽이 이제 위례예요. 위례. 아이고 위례. 그리고 목동과 위례는 어디가 서열상 우위에 있을까요? 목동이겠죠. 네, 당연하죠. 네. 네. 근데 저는 위례를 또 굉장히 뭐 좋아하는 또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위례도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요. 자, 첫 번째 미래성이에요, 미래성. 뭐 아시다시피 목동은 지금 재건축을 기다리는 단지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뭐 6단지나 뭐 여러 단지들이 지금 뭐 재건축 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될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15년 이후나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 투자예요. 근데 다만 지금 금매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축 건물이 나중에 동일한 시간을 내가 10년 이상을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는 결국엔 나중에 신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의 아파트입니다. 그죠? 근데 위례는 지금 현재 신축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요? 구축으로 전환되는 아파트예요. 그럼 미래성을 봤을 때 어디가 좋나요? 당연히 목동이 좋은 거예요. 이 기본적인 거죠. 자, 두 번째. 주거의 환경이 어디가 더 좋냐를 따졌을 때 목동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목동과 위례에는 가장 큰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위례와 목동은 공통점이 있어. 자족도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는 베드타운이에요. 네. 주택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베드타운이에요. 다만 직주 근접이 가까운 곳이 목동과 위례인데 네. 이 두 지역 중에 일자리가 직주 근접이 어디가 더 좋냐라고 따졌을 때 위례는 이제 바로 선행 지역이 이제 송파 권역이죠. 송파에도 네. 일자리가 있지만 목동을 봤을 때
우리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에 있습니까? 마포? 상암과 마포가 있어요. 그죠? 네. 우측으로 가면 어디가 있어요? 여의도가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구로, 가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이 지금 다 일자리예요. 그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직주 근접이 훨씬 더 좋은 지역은 목동이 조금 더 가깝고요. 자, 그리고 교통이죠, 교통. 주거의 환경의 요건 중에 일자리 교통이 있어요. 교통. 위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금 금액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교통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이제 뭐 위례 트램이나 그리고 위례 신사선, 위례 판교선 여러 선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겠지만 목동 7단지나 뭐 6단지 같은 경우에는 7단지는 뭐 바로 5호선이 바로 앞에 있고 6단지는 9호선이 바로 있잖아요. 신목동역. 네. 네네. 뭐 여기 뭐 도보로는 조금 힘들겠지만 버스 뭐 한정거장이면 가잖아요. 네. 그냥 5분 안팎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러면 그 9호선이 또 어디로 가요? 강남으로 가죠. 그럼 네. 따라서 일자리가 있는 곳에 또 직주 근접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에 또 교통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군이에요. 학군. 네. 학군. 이 학군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요. 사실상 이 부동산이 침체가 되는 시기도 있고 상승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침체가 되는 시기에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요가 감소돼요. 그죠? 그러면 거래가 활성화돼야지만 집값이 올라갈 텐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감가가 생겨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그리고 또 상승장에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규제가 들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초고가 아파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대출이 불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층들이 진입하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학군, 자녀 교육과 양육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40대 이상이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 학군 지역들은 어디예요? 목동이라고요, 목동. 위례는 대부분 지금 아직 인프라가 구성되기에는 아직도 조금 멀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래성이 더 다분히 있는 곳은 목동이라고 보고 있고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대비 뭐 수익률로 봤을 때는 목동이 훨씬 더 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의 환경도 마찬가지 직주 근접이 가까운 일자리 인접되어 있고 교통편이 좋고 학군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하락장에도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상승장에는 이 상승률을 조금 더 배로 이끌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따라서 목동으로 넘어가도 되지만 장기적인 플랜에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